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한 사진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 메뉴판인데요. 서울이죠, 서울? 네, 보시는 것처럼 커피랑 주스, 차, 케이크까지 카페에서 파는 모든 메뉴가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일부 한글 표기된 설명이 짤막하게 보이긴 하는데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메뉴로 뭘 골라야 할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영어 모르는 사람은 주문하지 말라는 건지 이것도 못 읽냐고 놀리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여긴 한국이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저렇게 영어만 써 있는 것도 그런데 좀 필기체처럼.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그 말이에요. 좀 정자로 써줘야지 필기체니까. 기울여서 쓰니까 알아보기가 더 어렵거든요. 근데 외국인 관광객이 아무리 많이 찾는 지역이라고 해도 한글이랑 영어를 같이 표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식당 분위기에 맞춰서 이렇게 한글 표기 없는 영어 메뉴판을 쓰는 곳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대체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예쁜 한글 놔두고 영어를 너무 남용한다. 1인 1메뉴 주문 필수는 또 한국어더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것도 일종의 차별이라면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센트럴 퍼스트 하이엔드입니다. 자, 한글날인데 시작부터 영어가 나오는데요. 자, 바로 외래어가 뒤섞인 아파트 이름에 대한 소식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네. 자, 우선 소개해드리는 아파트 이름부터 볼까요? 자, 올해 기준 전국에서 이름이 제일 긴 아파트, 제일 위에 있습니다. 전남 나주의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빛가람 대방 엘리움 로얄 카운티로 자그마치 25자입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에도 다른 아파트 이름도 있는데 20자 안팎의 이른 그 아주 긴 이름의 아파트들입니다. 와, 저희가 얼마나 긴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렇게 복잡하지만 그래픽으로 준비해봤는데 뭔가 언뜻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방금 봤는데도 아까 광주 전남 빛가람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약간 좀 외래어를 사용하는 게 좀 있어 보이게 하는 게 아파트 이름 짓기에 좀 유행이 된 것 같기도 해요. 네네. 아니 뭐 예전에는 장미 아파트, 개나리 아파트. 그렇죠. 그리고 뭐 샛별 마을, 좀 스누리 말을 쓰는 게 좀 자주 눈에 띄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진짜 거의 외래어가 안 들어간 아파트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25자 아파트에 만약에 제가 살면은 어디 사냐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을 정도로 너무 랩을 해야죠, 랩을. 네, 너무 길었는데 뭔가 좋은 뜻을 가진 외래어라고 하면은 다 조합해서 이름을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의 경우에는요.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면은요. 자, 스페인어로 고귀한을 뜻하는 아델리오와 독일어로 품격, 귀족을 뜻하는 아델, 그리고 영어로 소중한을 뜻하는 이 체리시에서 따왔습니다. 정리하면은 이 고귀하고 품격 있는 귀족처럼 소중한 그런 아파트다, 이런 뜻이 되겠죠. 네. 이재승 기자 만든 거 아니죠? 취재하신 거죠, 이거. 야, 아파트 이름이 일단 길어졌고 외래어가 많이 사용되는 게 요즘 유행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부산의 어떤 아파트에는 링컨, 에디슨 이런 미국의 위인들이 이름에 등장을 했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웅장한 부산 영어 마을 아파트 장명이라는 그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들인데, 자, 글쓴이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의 명지 영어도시 퀸덤 1차 에디슨 타운, 또 링컨 타운, 그리고 또 이어서 아인슈타인 타운, 그리고 옆에는 또 명지 두산 이부 포세이돈 아파트 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포세이돈. 네, 자, 이런 아파트들이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니까 누리꾼들이 이걸 보니까 뭐 가슴이 웅장해진다. 왜 제우스보다 아래인 포세이돈일까? 사람 이름 놓고 싶으면 국내 위인도 많은데, 이런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왜 제우스보다 아래인 포세이돈을 그거는 이제 했을까 보니까 두산 이부에 이제 바닷가나 이런 유치한 아파트 이름 다 포세이돈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바닷가.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약간 공식처럼 이게 뭐 인근에 공원이나 숲이 있으면 파크, 포레 이런 거 참 많이 붙이고 강이나 바다가 있으면 리버, 오션 꼭 붙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아파트의 그 좋은 점을 좀 부각을 해가지고 애칭으로 삼는 그런 이름을 짓는데요. 자, 도심지와 근접하면 센트럴, 또 학군지에는 에듀 이런 이름이 붙고요. 또 그 지역의 첫 분양을 강조하는 퍼스트 등 아파트 이름에는 다양한 외래어가 사용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퍼스트가
이게 첫 분양되면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 중심지로. 그러니까 뭐 물론 아파트 이름에 이렇게 좋은 뜻을 붙이는 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또 그렇죠. 있어 보이는 외래어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아파트의 장점을 부각을 한 거잖아요. 뭐 고급화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집값 상승을 위한 마케팅의 일환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름을 떠나서 일단 저런 좀 새 아파트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자, 다만 이렇게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지나치게 과장돼서 오히려 엉뚱한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가령 서울 송파구의 헬리오시티도 태양을 뜻하는 헬리오를 차용해서 장명을 했는데요. 근데 이름이 좀 처음 지어질 때만 해도 지옥을 뜻하는 연상시킨다 이런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헬리오시티 사시는 분들이 요거 보면 이재승 기자한테 화내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헬리오 정말 그런 사랑하고요. 분석이 시장에 있다는 거를 저희가 전해드린 겁니다. 제가 아니라 이재승 기자가 전달해드린 겁니다. 네,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한글날을 맞아서 다양한 외래어 아파트 이름을 좀 알아봤는데 꼭 외래어를 넣는 게 멋있어 보이는가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하게 되긴 되네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뭐 장영실 타운 이런 식으로 해도 뭐 에디슨만 유명한 그렇죠. 발명가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광주 전남 공동 혁신 도시 빛가람 뭐 대방 엘리움 로얄 카운티 이거 택배 손주소로 이렇게 쓰려면 상당히 힘들겠다라는 생각, 큰 봉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그 예전에 우리말로 된 이름 중에 막 뜰한채 같은 거 있었잖아요. 전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예쁜 이름 우리말 중에 많으니까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유행을 그렇게 한번 끌고 가보죠. 알겠습니다. 서울 홍대의 한 상가 건물 앞입니다. 제 옆으로도 건물에 간판들이 많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건물에 있는 간판은 9개 정도인데 이 중에서 한글로만 쓰인 건 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간판들이 대부분이란 겁니다. 여기저기 보이는 영어 간판들 어떤 뜻일까? 그런 건 모르겠는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직원들도 모릅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라우마우더를? 뭔지 모르겠네요. 영어 전공자인데 모를 정도면 솔직히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 번에 쉽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서울의 한 대형 백화점에도 가봤습니다. 승강기, 화장실, 안내소를 알리는 표시가 모두 영어입니다. 영어를 우리말과 함께 섞어 쓴 문구도 보입니다. 층별 안내가 적힌 책자에도 영어 표현이 먼저 눈에 띕니다. 한글 설명이 있지만 사실상 영어 발음대로 옮겼습니다. 컨시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뜻을 혹시 좀 아실까요? 아니요. 컨템포러리 이런 게 좀 어떤 건지 감이 오세요? 전 처음 들어봐요. 외국인의 생각도 물어봤습니다. Young character? I can't figure out what that means. It's just two words that are too vague. 지금부터는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른 백화점을 검색하면 이렇게 안내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구석에 있는 영업시간 빼고는 모두 다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 화면을 보고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걸 눌러야 백화점에 있는 식당가가 보이는지를 한번 찾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 여기구나. 당황스러운데? 뭐 찾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스페이스 아트 컬처 이건가요? 이거 아닙니다. 진짜 어렵네요. 뭐 굳이 영어를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세대별로 만난 6명 중 4명이 포기했습니다. 남은 2명도 30초에서 1분 넘게 걸렸습니다. 상업시설만 영어를 많이 쓰는 건 아닙니다. 제 옆에 있는 곳은 흡연구역인데요. 흡연구역이라는 표시가 영어로만 이렇게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글 표기는 어디 있을까요? 영어로 크게 표시된 곳 바로 아래에 이렇게 작게 적혀 있습니다. 외국인만을 위한 곳이 아닌 이상은 한국어로 흡연구역이라고 같이 표기가 되어야 균형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실버클럽,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키즈스테이션, 노점은 스마트 로드샵이 됐습니다. 버스 하차벨엔 멈춤 대신 스탑이, 가게문엔 당기세요 대신 풀이 써있는 모습도 이젠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외국어 사용 이젠 일상의 한 부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익숙하다는 이유로, 멋있다는 이유로 쓴 영어가 누군가에겐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상황, 돌아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밀착카메라 이희령입니다.